정부 출연 연구기관 특집 그 첫 번째 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민국 지질자원 분야의 유일무이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센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선 땅을 이용해 국민의 안전, 나아가 환경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동반자이자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터전인 지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과학자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최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하늘의 기후변화를 잡아야 하는데 땅만 바라보고 있는 연구원들.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뭘 하는 센터인가요? 저희 연구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저장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센터입니다. 이제 인류가 본격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균형이 깨진 거죠. 그래서 탄소가 지층에 있는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다시 포집해서 땅속에 저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장층의 심도가 약 1km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탐사 장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찾는다든지 혹은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센터만의 특별한 장비 진30입니다. 깊은 땅속에서 이산화탄소 저장 후보지를 찾는 것이 그 임무. 진동 특성이나 패턴을 확인하는 정상 작동 여부, 그다음에 무선 수증기의 신호의 품질을 확인하는 정도 수준의 테스팅만 하겠습니다. 인류는 최악의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피해도 매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이 꼽히면서 많은 기업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진30은 지중 저장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장비이기에 그 기대가 큽니다. 진30 같은 경우에는 3만 파운드급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플레이트가 지면을 누르는 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 규모에서는 심부 1km 이상의 탐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저장은 안전과 직결되기에 처음부터 누설 없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종의 소규모 지진을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거를 지진이라고 표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탄성파라고 합니다. 탄성 진동에 의해서 땅속을 전파하는 파동이라고 해서 탄성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목소리가 커야 메아리도 또렷하게 들리듯이 진동이 클수록 더 깊은 땅속도 정확하게 탐사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 5에서 200 송신 준비해 주십시오. 네, 진동수 5에서 200 송신 준비하겠습니다. 즉, 진동이 클수록 장비의 성능이 우수한 거죠. 여기 갑자기 너무 가까이 계시면 낮은 진동 쓸 때 진동을 너무 많이 느껴서 놀라실 수 있습니다. 좀만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진30의 위력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진동. 진동이 느껴지세요? 진동이 느껴집니다. 네, 진동이 세긴 센 강한 규모의 그 장비이기 때문에 발로 다 느껴지신 게 느낄 거예요. 실험이기에 성능의 절반만 발휘한 거랍니다. 실제 현장에선 수십 대가 함께 진동을 내 큰 규모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저장 후보지를 찾은 후에 더욱 바빠진다는 연구팀. 이곳에선 저장소 후보지 단층의 성질과 똑같은 표본을 만드는데요.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압축해야 안전한지 각 단층별로 물성을 분석합니다.
단층 점토와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단층이 약화되면은 그 단층 주변에는 주입을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했는데 단층이 반응을 해서 더 강화된다든가 하면은 여기는 안정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전한 단층으로 판단된다면 이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CO2를 밀어 넣어줘도 안에 있는 물이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한 40% 정도의 공급밖에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계면성제를 적용해 보니까 20% 이상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CO2의 그 주입 속도도 훨씬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바로 계면 활성제입니다. 이산화탄소와 섞어서 주입하면 저장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이동하고 저장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 실험실에서도 그런 환경을 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압력까지 높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제작업체와 같이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비인데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듯 이산화탄소가 암석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이미지가 올라오고, 그 결과가 어떨까요? 첨가제를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검은색 부분이 되고요. 첨가제를 활용했을 경우에 이 파란색 또는 빨간색 부분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이산화탄소가 주입됐는데요. 계면 활성제를 넣은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최 박사님, 실험 잘 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먼저 광원에서 CW 광을 내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광을 광펄스 형태로 변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장을 많이 한다고 다가 아니죠. 혹시 모를 지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때 땅 속의 미세한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광섬유를 이용합니다. 탄성파를 이용해 작은 진동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성능을 높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센서는 포인트형 센서인데 반해서 광섬유는 분포형 센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센서들을 분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섬유는 반영구이기에 경제적이고 다른 전기적 잡음의 영향을 받지 않아 더욱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암석이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가 누설돼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겠죠. 지금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응물의 농도를 조절해서 탄산칼슘이 얼마나 침전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눈에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탄산칼슘이 튀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누설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답니다. 탄산칼슘의 침전을 이용해 살이 아무는 것처럼 암석의 틈을 붙게 하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건물을 보강할 때 이미 사용되던 기술이지만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용하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죠. 기존에 올라간 압력이 있고, 탄산칼슘이 침전돼서 맞게 되면 더 그래프 압력 증가가 더 크게 됩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요. 이것이 지금 이산화탄소 저장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400만 톤의 CO2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네, 김경진 연구원, 지금 탐사 자료 분석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센터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연구실을 넘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합한 서해 군산 분지를 발견하고 올해 시추까지 계획 중이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군산분지 동서분지의 음양 기반함의 형태이고 상부에 최대 6km 이상의 퇴적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단층이 아닌 해저 지층을 목표로 해 이산화탄소 저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상부로부터 두 번째 층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위한 1차 목표층이 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퇴적층이 2차 목표층에 해당됩니다. 또한 점선으로 표시된 이 퇴적층이 덮개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장층으로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상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1억 톤 이상 저장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규모가 큰 만큼 특별한 장비가 쓰일 예정입니다. 저희가 탐해 2호를 이용을 해서 탄성파 해상에서 탄성파 탐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부 2km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내부 구조를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탐해 3호를 이용해서 저희가 조금 더 넓은 영역 그리고 저희가 3D 탐사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저 물리탐사연구선인 탐해 3호는 무려 지하 6km를 탐사할 수 있는 탄성파 수진기를 탑재했습니다. 또 4D 모니터링으로 해저 지층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죠. 지금 CO2 지중 저장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추까지 나서서 우리가 직접 탐사를 하고 매장량 확보하기 위한 시추까지 나선 거는 저희 나라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아직 그쪽도 조심스럽게 연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약간 떨리고요. 떨리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땅은 기후변화 극복의 열쇠지만 때로는 지진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보시다시피 오늘 아침 경주 지진, 경주 인근 지진에 대한 조기 경보가 잘 관측돼서 오늘 발생한 네, 오늘 새벽에 새벽에 발생한 이벤트군요. 네. 깊이가 이날 아침에도 발생한 지진. 이렇게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지진연구센터입니다. 발생했던 이벤트이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하면서 힘을 이제 받게 되면서 그 힘들이 계속 받다 보면 특정한 위치나 이런 데서 지각이 깨지면서 지진이 발생하고 거기부터 지진파로부터 발생하는 지표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을 갖다가 연구를 함으로써 지각의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40회 발생한다는 지진.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한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탐지하는 곳이 바로 지진종합상황실입니다. 하얗게 표시된 삼각형이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61개의 관측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갛게 별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 음파 배열식 관측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 러시아와 저희가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들을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는 전국 61개 지역의 상시 관측망을 운영하며 인접 국가와도 그 자료를 공유합니다. (24시간으로) 지진 정보를 받아 진원의 위치와 규모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61개 관측소들이 다 잘 작동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측소가 여기에도 있나요? 저희 연구원 내에 TJN이라는 지진 관측소가 터널 안에 지진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 그 아래에는 61개의 관측소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토굴 안에 있어 진동을 감지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여름에도 서늘한 토굴 안. 문이 열어 잘 안 열릴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광대역 속도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설치돼 있는데요.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가속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강진동 센서라고 얘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진원지 근처에 놔도 그 지진동을 잘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대역 센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태풍이나 바다와 바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거리 지진이나 지역 지진을 감시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센서가 이상해서 왔는데 파형을 봤을 때 수직 속분이 이상한 걸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실험실에서 가진동계에 올려서 장비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빼서 가시지요. 지진은 막을 수 없기에 관측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센서가 정상 작동하는지 수시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진동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진동도 감지한다는 센서. 여기 시그널이 두 개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시죠? 기준 센서와 비교했을 때 가속도 센서의 파형이 약간 불규칙한데요. 사소한 문제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연구원. 다시 정밀하게 검사를 해봅니다. 지진의 규모가 얼마 정도 크긴지를 저희가 알아야만 실제로 지진에 대한 피해를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연구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4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지진연구센터. 아날로그부터 지금의 디지털 지진계가 나오기까지 이곳 센터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역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화 자원들, 이런 이제 광물 자원 조사를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와 탐사, 개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연이어서 이제 가뭄 문제, 그다음에 지질 제어와 같이 지진 연구.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지각 변형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고요. 처음에는 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지질을 연구했는데요. 지구 내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진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답니다. 이젠 지질자원 분야의 넘버원 연구원이 되었죠. 지진을 관측한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경보입니다. 실제로 지진이 나게 되면은 지진파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 위치하고 규모를 결정하고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지진이 여기서 나게 되면은 몇 초 후에 2016년 경주 지진 때는 최초 관측부터 경보까지 20-30초가 걸렸는데요. 지금은 무려 10초 때까지 단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진도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조기 경보를 일찍 알 수 있나, 진동값을 알 수 있나, 이게 이제 저희의 연구의 초점이지 않습니까? 큰 진동이 오기 전에 아니면 직전에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으면은 좀 더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지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단 몇 초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대피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사용자의 위치에서 언제 지진이 도달하는지 알려주는 맞춤형 경보 시스템을 개발해 더욱 안전한 대피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진 관측은 땅의 진동 외에도 음파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원래 소리는 다양한 측정에 활용되는데요. 저희가 누리호 발사 1차 발사할 때도 저희가 고흥에 가서 임시적으로 음파 관측소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제주도에도 저희가 관측을 했습니다. 지진 점화 26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음파 측정을 위해 누리호 발사에도 참여한 지진연구센터. 엔진에서 화염이 분사되며 굉음이 납니다. 그 소리를 측정해 누리호가 날아가는 방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를 탐지하는 장비인 인프라사운드는 전국에 총 8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연구원에 있습니다. 닉네임, 그 별명이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소리는 소리인데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다. 그런 별명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음원이 이런 초저주파 음파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실험에 의한 그런 음파가 되겠습니다. 핵실험 감시를 위한 4대 기술에는 공중파와 지진파가 있습니다. 지진연구센터에서는 이 2개 모두를 연구하기에 핵실험 감시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죠. 지진연구센터의 핵감시 연구는 국제적으로 협업하고 있는데요. 원주의 한국지진관측소는 유엔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운영하는 국제 관측망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은 조약의 체결에 의해서고요. 두 번째는 핵실험 탐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1차부터 6차까지 모든 국가 핵실험을 탐지를 했고요. 그 실험 자료를 저희 연구원이나 그리고 CTBT로 전송을 하였습니다.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핵실험 탐지 시설인데요. 원주를 기준으로 26개의 관측소가 배열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진과 핵을 동시에 관측하는 만큼 장비도 특별하죠. 잡음의 방해를 덜 받기 위해 지하 100m에 설치하는 지진계를 사용합니다. 이 장비가 단주기 지진계고요. 지금은 실험 때문에 지금 커버를 벗겨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지진계 같은 경우가 장주기 지진계입니다. 단주기 같은 경우에는 지진 감지 범위가 있는데 0.2에서 5Hz까지의 지진을 감지를 할 수가 있고요. LP 지진계 같은 경우는 0.02에서 1Hz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외진 시골 마을. 실제 단주기 지진계가 설치돼 있다는 KS16 관측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은 정비가 됐지만 처음에는 마을 한편에 덩그러니 놓여 있어 주민들의 오해도 샀다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라서 이런 WGTU 인근에 밭 농사를 이렇게 인근분들이 지셨어요. 그래서 심한 데는 그 옥수수밭 한가운데 저 WGTU가 하나 이제 덩그러니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미사일 기지라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대화도 되다 보니까 지진관측소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랬구나 하고 좋은 시설이 근처에 있었네 하라고 이렇게 어르신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1970년대 미군에 의해 처음 설치돼 지금까지 사용 중입니다. 평소에는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센서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야 하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겪었던 경험인데요. 저희가 갑자기 이제 자고 있는데 새벽 1시쯤에 갑자기 앱텍에서 이제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가 이제 스탠바이 폰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앱텍과 직속 통신 전화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이. 갑자기 이제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관측소에 문제가 생겼다. 이건 수리가 빨리 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비몽사몽으로 저희 중앙기록실에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을 하고 장비를 챙겨가지고 밤에 관측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어세드켓의 시리얼 넘버를 다 이제 체크를 하고요. 시추형으로 설치가 된 우리의 안전 뒤에는 언제나 지진연구센터 연구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연구비를 국민들이 진짜 피땀 흘려서 낸 세금들을 모아서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으로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 안전한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면은 저희 연구원이 또 저희 연구원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책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깊이 생각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 분야를 마련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만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연구.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이 있기에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감사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 분야에서 국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연구하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연구원, 100년 동안 지질재해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한 당신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다 여러분들입니다. 과학기술로 밝은 미래를 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K-사이언티스트 제작진 일동. 여러분들 모두의 연구 성과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백투더 퓨처이다. 과거를 연구함으로써 과거의 지구 환경을 우리는 복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지구가 맞이하게 될 지구의 환경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백투더 퓨처다.